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토픽 중급 83회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해 드릴 내용은 읽기 1번에서 12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각각 2점씩이고요. 자, 이번에 1번 문제입니다. 책을 많이 삐리리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때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읽으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지, 읽든지가 들어가야 할지, 읽지만이 들어가야 할지, 읽거나가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으면, 든지, 지만, 거나 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문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이라는 말에서 으면은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든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또 지만은 대조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거나는 또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든지와 거나가 선택이라서 조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든지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상황, 두 개 이상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읽거나 라는 말의 거나는 영어에서 오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든지처럼 두 개 이상의 선택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각 문법을 사용한 짧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연을 사용한 예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여기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조건이고, 즉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음연이라는 문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든지는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나 음악을 듣는 것이나 모두 허용되는 상황. 이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다음 지만은 책은 많이 읽지만 운동은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지만이라는 것은 책은 많이 읽는 것. 근데 여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대조가 되죠. 이런 상황을 연결할 때 지만이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나는 책을 많이 읽거나 음악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이 실행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읽으면이 되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조건을 나타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봄이 삐리리 요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앞에 뭐뭐 하는 걸 보니 라는 것은 앞에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는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앞에 있는 것은 근거나 원인, 그런데 시작하는 걸 보니 여기서 걸이라는 말은 것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료된 상황을 토대로 뒤에 것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또는 그 상황을 근거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밑에 있는 문법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문법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곤 한다에서 곤 한다 라는 말은 반복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고요. 뭐뭐는 모양이다 라는 말은 추측, 이거는 모양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라는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는 편이다 라는 말은 어떤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4번 적이 있다, 는 적이 있다 라는 말은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 각각의 문법을 사용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곤한다 이 표현을 쓴 문장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봄이 오곤 한다. 그러면 오곤 한다라는 것은 반복인데 꽃이 피는 걸 보고 봄이 반복해서 온다?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온 모양이다를 넣어볼까요? 꽃이 피기 시작한 걸 보니 봄이 온 모양이다. 이건 온 것 같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을 보고 봄이 온 것을 추측하는 표현. 이거는 자연스럽네요. 또 3번 는 편이다 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꽃이 피기 시작한 걸 보니 봄이 오는 편이다. 이거는 어색합니다.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4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봄이 온 적이 있다. 이거는 과거의 경험인데 이런 말이 올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여기서는 제시된 문장에 각각의 문법을 넣어서 자연스러운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문법들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한다 라는 것은 반복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이 반복, 추측, 경향, 과거 경험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맞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곤 한다. 그러면 식사 후에 차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죠. 또 추측을 나타내는 는 모양이다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꽃이 피는 걸 보니 봄이 온 모양이다. 온 것 같다 라는 추측의 표현이고요. 는 편이다. 나는 봄을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봄을 좋아하는 경향이다. 대체로 봄을 많이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4번 나는 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 과거에 이곳에 온 경험이 있다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각각의 문법에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 3번부터 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비슷한 문법을 찾는 겁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예요. 시험이 시작되자 교실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들릴 만큼 이라는 이 문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을 만큼 또는 리을 만큼 이라는 문법은 동사에 붙여서 사용하는데요.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 또는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정도, 먹을 수 있는 개수만큼 가져가라 라는 뜻이지요. 또 날마다 보러 갈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날마다 보러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정도로 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들리다가에서 다가라는 것은 지속된 행위나 상황이 멈추었을 때,
어떤 행동을 지속하다가 멈추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다가 안 들린다. 그래서 들리는 것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다가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더라도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라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가정해서 들리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내용을 가정할 때 더라도 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을 정도로 라는 말은 분량, 수준,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그래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을 때까지. 이 말은 시간적인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때까지 라는 말은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들릴 만큼과 비슷한 표현은 들릴 정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집의 분위기는 꾸미기 나름이다 에서 기 나름이다 라는 문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에 붙여서 사용하는데요. 어떤 일이나 행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도 오타가 났네요. 힘든 일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나름이다, 기 나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된 그 문법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꾸밀 만하다 라는 표현은 가치가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는 볼만합니다 라는 얘기는 그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가 쉽다 요 문법은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두르면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이에요. 3번 꾸밀 수도 있다, 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역시 가능성이 있다. 꾸미기가 쉽다라는 말은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을 수도 있다. 요것의 예문은 우리가 극장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 달려있다. 요 문법은 무엇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패가 성패라는 말은 성공과 실패지요. 일의 성공과 실패가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 나름이다와 뜻이 통하는 것은 뭐뭐에 달려있다.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글이나 그래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면 가벼움을 신다. 자, 신다라는 말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도 편한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길에서 사용하는 거고 신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물건들 중에 신다와 관련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안경은 쓰다 라고 말합니다. 안경을 쓰다 이렇게. 또 침대는 침대를 사용하다 또는 침대를 쓰다. 여기서의 쓰다라는 것은 사용하다와 같은 의미의 쓰다입니다. 운동화는 신지요. 신발이니까 운동화를 신다. 또 노트북을 사용하다. 노트북을 쓰다. 그래서 신다와 그 용도가 같은 말은 운동화가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운동화입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내일 정성을 담아 더 맛있게, 맛있게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음식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야겠네요. 자, 공원과 관련된 단어는 아름답다, 넓다, 나무가 많다 등등이 있겠지요. 또 식당과 관련된 단어는 맛있다, 음식이 다양하다, 맛있는 냄새, 신선한 재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꽃집과 관련된 단어는 아름답다, 예쁘다, 꽃다발, 또 꽃꽂이, 향기롭다 등의 말들이 있겠습니다. 서점은 책과 관련됐죠. 그래서 책이 많다, 베스트셀러, 독서 등의 단어와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맛있다라는 말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당이지요. 또 신선한 재료도 식당과 관련됩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 그래서 6번의 답은 식당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웃는 얼굴, 밝은 인사,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웃음과 또 인사와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되겠지요. 환경보호와 관련된 단어에는 깨끗한 거리,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예절에는 인사, 또 겸손, 질서, 양보 이런 말들이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운동, 또 체중 조절, 제철 음식, 다이어트, 건강검진 이런 말들이 관련이 되고요.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 장애인 돕기, 환경보호 활동 이런 말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되는 것은 바로 생활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승강장에서 뛰지 마세요. 승강장이네요. 뭔가를 올라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출입문이 닫힐 때는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아마도 요거는 주의사항,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주의사항과 관련이 되고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안전규칙에는 대체로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금지,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쓰이고요. 신청 방법에는 신청서, 또 제출 방법, 제출 기한, 인터넷 접수 이런 접수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되지요. 사용 순서를 얘기할 땐 순서니까 먼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쓰이든가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 교환 안내를 할 때는 교환 방법, 교환 장소, 교환 가능한 것 등 이런 말들이 쓰이겠지요. 그래서 뛰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와 같은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안전규칙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안전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인주시의 과거 모습을 찾습니다. 자, 인주시에서 찾고 있는 건데요. 뭘 찾냐 하면 과거 모습을 찾는데요. 과거 모습은 대체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 또 대상, 또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출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3만원을 드립니다. 여기 사진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요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잖아요. 자, 이 행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한 달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사진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러면 뭘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 있었나요? 인주시청 홍보실로 방문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인주시청 홍보실로 직접 와서 제출해 주세요. 신청이 아니라 제출인데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또 인주시에서 올해 찍은 사진을 내면 된다. 올해 찍은 사진이 아니라 과거 모습이죠. 그래서 과거 모습을 찾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이 행사에 참여하면 인주시의 옛날 사진을 받는 것은 상품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행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된다가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표에 보면 대학생 한 달 용돈 어디에 쓸까? 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생들이 용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라는 것을 묻는 거죠. 문화생활비 3%, 물건 구입비 6%, 교통비 16%, 학원비 21%, 기타 1%, 식비 53%예요. 조사 대상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읽고 밑에 1, 2, 3, 4번 중에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겠죠. 1번 용돈 중 물건 구입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물건 구입비 여기 있었죠. 그런데 물건 구입비는 문화생활비보다 3%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았다라는 말에서 틀렸어요. 기타는 또 더군다나 1%, 기타도 있고 또 문화생활비도 3%, 기타 1%, 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2번 학원비 사용은 교통비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고 했는데 학원비는 21%고요. 교통비는 16%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이 되나요? 2배 이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대학생들은 용돈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다. 식비를 보면 53%네요. 53%니까 절반 이상. 이 말은 50%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았네요. 4번 대학생들은 문화생활비보다 교통비를 더 적게 사용했다. 자, 문화생활비는 3%고요. 교통비는 16%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를 더 적게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 글을 먼저 이해해야겠네요.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어린이책 노벨상이라는 안데르센상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 작가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낸다는 평을 받았다. 자,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1번, 이 작가가 받은 상은 작년에 만들어졌다. 자, 이 상은 56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또 2번, 이 작가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라고 얘기했죠. 최초라는 얘기는 처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어요. 3번, 이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이 작가는 자신이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한 편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17일 오전 6시 22분 인주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올해 인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19 상황실에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 이해되셨어요? 자, 답을 찾아볼까요? 1번. 이번 지진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자,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오전 6시 22분이니까 늦은 밤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났네요. 틀렸습니다. 시민들이 지진을 느껴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자,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같습니다. 3번,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오늘은 83의 토픽 2 읽기 1번에서 12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